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경찰 서비스에 대해서 민영화 혹은 이제 공동 생산을 지나서 실제로 지금 오늘날 민간 부문으로 이전이 되어서 민간 부분이 경찰 치안 서비스에 과연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공공재의 성질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실제로 머스그레이브라고 하는 이 교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의 성질을 말씀드렸죠. 문제는 그런 교수님의 이 주장 같은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지금 치안 서비스에 대해서, 즉 경찰이 제공하는 이 치안 서비스에 민간 부문이 과연 참여할 수 있을까? 거기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찰 서비스에 대한 민간 경비 참여 가능성을 이제 의논하는, 설명하는 칸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머스그레이브의 주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성질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정효과와 부효과라고 하는 여러 가지 효과들까지 설명을 일단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아다시피 행정구역으로 우리나라에서 편성이 돼 있죠. 그리고 또 시골 오지 같은 경우나 혹은 이제 어촌 중에 외진 외딴섬 같은 이런 경우들은 실제로 거래 감퇴 효과나 이런 효과들이 상당히 작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이 순수공공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 세 가지의 어떤 주장이 그대로 먹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행정구역의 편성이나 같은 여러 가지의 이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앞에 교수님이 말했던 머스그레이브가 말했던 이 세 가지의 성질이 다 적용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순수공공재로 볼 수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즉 결과적으로 순수공공재로 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간 경비가, 즉 민간 부문이 치안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지방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방 공공재에 있어서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똑같은 비용으로 똑같은 서비스를 균일하게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일정한 지역 내에서 동등하게 다 제공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이제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행정구역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그리고 거래 감퇴 효과를 통해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만큼 대가 지불을 하셔야 되는 이런 상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외부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정효과와 부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지방 공공재로 제공이 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꼭 치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순수 공공재적인 성질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오히려 비순수 공공재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건 앞에서 나왔던 이론들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잠깐만 생각해 보셔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경찰 서비스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상황 속에 민간 부문이 이런 경찰 서비스에 참여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정도에 따라서 민간 부문의 참여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경찰 자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경찰학에서도 거론하고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앞에서 이미 소개를 해드렸던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경찰에서도 다시 재해석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민간 부문과 보다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민간 경비 서비스가
공공 서비스로의 참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민간 경비이지만 실제로 공공재로서의 성질을 일부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치안 상황 자체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의 순수 공공재로서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본질적인 영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치안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임승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재와 관련되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민간 경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까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어차피 민간 경비는 돈을 준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민간 경비에서는 발생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민간 경비 서비스 제도 자체를 이용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